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행정론 제 14장 국내 공동체 경제 사례 두 번째 홍동마을 사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에 가면은 홍동마을이 있습니다. 홍성군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홍동마을입니다. 한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까요? 보고 이렇게 갑시다. 홍동마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보면은 여기 오마이뉴스에 나왔죠. 귀농 희망 1순위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곳엔 활력소가 있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나온 더불어 사는 마을, 생각하는 농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칭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형성된 마을을 지칭하고 있고, 홍동면 기존의 주민과 귀농, 귀촌인 3,500여 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홍동마을은 농업 중심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성미산 마을은 서울시의 가운데, 대도시의 가운데 있는 마을이고, 이거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래서 농업 및 가공, 농촌 관광, 교육, 문화, 에너지 등 생태 공동체 중심의 50여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1958년부터 설립이 시작돼서 그 당시에 최초가 뭐냐면 풀무학교라고 있었어요. 풀무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골 생활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는데 그 모닥불을 필 때 불이 잘 일어나도록 바람을 확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바람이 샥 앞으로 나가는, 제가 옛날에 불 뗄 때는 풀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풀무처럼 우리가 마중물 그러잖아요. 마중물하고 똑같이 마중물은 물을 끌어올리는 거고 풀무는 불을 잘 붙게 만드는 게 풀무입니다. 하여튼 풀무 학교에서 출발을 해서 69년에는 풀무 신협 금융 쪽이죠. 그다음에 70년에 풀무 홍동 농협, 그리고 77년에는 풀무 학교 생협, 그리고 11년에는 마을 활력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조직들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조직 형태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조직들은 협동조합이 30% 정도 차지하고 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형태가 17%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초가 풀무학교인데 풀무학교 처음 모습이 초가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보면 1958년, 제가 69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11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환갑이 넘은 거죠. 63세예요. 풀무학교는. 4월 23일 풀무 고등공민학교 풀무학원으로 개교를 하고 63년에는 농업 고등기술학교로 다시 또 재개교를 합니다. 고등기술학교로. 그리고 75년에는 일본과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일본 애농, 여기서 이제 오리를 이용해서 벼농사를 짓는 오리농법 또는 유기농법을 여기서 함께 나눕니다. 물론 원조는 이쪽에 있어요. 일본도 애농에 지방자치하는 애농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싫어하는 위안부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고 일본 안에도 순수하게 자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고다니 주니치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홍동마을에서도 유기농법을 시작하고, 이렇게 만들었던 고등공민학교는 폐교되었다가 83년에 다시 학력 인정 학교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93년에는 여기 쪽에 나와 있는 생활관을 건축을 하게 되고, 현재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좀 더 높은 농업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1년 2년제의 생태농업과 전공과정, 즉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공동체가 더 커가면 우리 한남대와 같이 좀 4년제 대학도 필요할 텐데, 현재 이 마을은 뭐 한 3,5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대학교까지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몬드라곤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4년제 대학도 있고 연구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설립자가 어떤 사람이냐? 설립자를 찾아보면 이 위에 분이 이제 이찬갑 선생님이고 밑에 분이 주옥로 선생님이에요. 이찬갑 선생님이라면 평북 정주 출생이고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남강 이승훈 선생이라고 오산 학교, 평양 오산 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조카 손자고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동급생이고 오산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하고 이 학교도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중퇴를 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국민고등학교 6개월 근무하고 기독교 신앙으로는 무교회주의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건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형식적인 예배보다 실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무교회주의입니다. 무교회주의자였고 함석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그 다음에 구른투비는 좀 살펴보자면 구른투비 덴마크의 구른투비 사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48년에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고 58년이 되면서 밑에 있는 이 주옥로, 그러니까 15살 동생이죠. 이분과 함께 풀무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홍성 출신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던 주옥로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2001년까지 사셨어요. 이분은 서울 감리교 신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홍성에서 함께 이창갑 선생님하고 주옥로 선생님이 만났는데 이창갑 선생님이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홍성에 이런 학교를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들어진 게 풀무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풀무학교의 설립 정신은 99년까지는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위대한 평민, 평민이지만 얼마든지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평민. 그리고 94년 이후에는 뭐라고 하냐면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이런 개념도 조금은 뭐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공동체에서는 누가 위대하고 누가 뭐 위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선을 긋는 것을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더불어 사는 평민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갑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 교육의 실천, 교육은 우선 이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야 합니다. 선생은 이 땅에 아들, 딸을 귀여워하고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선생이 제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주며 날마다의 생활을 함께 해 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일도 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생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 교육도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게 출범이 되면 전체 공부하는 시간에 반은 현장에 가서 이게 행정이구나, 이게 생활 행정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서도 실제 여러분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쓰시길 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주옥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분이 쓴 진리와 교육이라는 책에 나오는 겁니다.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지금은 70억 인구지만 이분이 책을 쓸 때는 50억 인구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48억의 인구가 살고 있으나 나는 사람의 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교육이나 믿음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한 미개인이에요. 미개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교육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지성인. 그렇죠? 아는 건 머리가 그득 차 있지만 아직 실천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교육의 바탕 위에 믿음의 뼈대 삼아 참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지행일치.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 하는 신앙인 이 세 사람을 해서
이 사람 미개인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니고 신앙인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남대학교의 정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남대 본부 앞에 가면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 진리, 자유, 봉사 이렇게 하는데 함께 봉사하는 일, 서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일함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한남대학교의 교육 목표에도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사람 중에서 교육과 믿음을 고루 갖추고 서로 도와 남을 위해 봉사하는 빛과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될 인간이 되자는 것이 나의 인생 철학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교훈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풀무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풀무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교육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마디로 하면 더불어 사는 평민인데 성서의 바탕을 둔 깊이 있는 인생관과 학문과 실제 능력에서 균형 잡힌 인격으로 하나님과 이웃,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으로 기르고자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서 위의 학원, 아침 예배로 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게 목사들이 인도하고 이런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침 예배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본층의 평민, 여기서 지향하는 인간상은 뭐냐면 한국의 선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성서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노노 맹자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평민인 가운데 깨어나야 돼요. 깨어난 평민. 그래서 주체의식도 가지고 공동체의식을 가진 평민을 말하죠. 그리고 머리, 가슴, 손의 조화, 학문과 신앙과 노작, 이건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반 정도는 노동, 손, 발을 써서 하는 그런 지식 노동도 있지만 육체 노동이 함께 가야 전인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작은 학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질과 능력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친구 쟤는 뭘 잘하는지 어떤 소질이 있는지 보면서 너는 그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쓰자.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격을 강조하는 학교는 작은 학교, 작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 목사들 많아.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다 자랑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갈 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12제자를 길러냈던 것처럼 그러한 작은 학교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학생은 생활관 생활하고요. 공동생활, 협력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두, 무미. 무슨 교죠? 무두, 머리도 없고 미, 꼬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평민이기 때문에 이 중에 누가 리더야, 내가 제일 잘났어, 경쟁하는 가운데 그런 1등과 꼴등이 정해지는 사회가 아니고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사회. 우리 함께 연결돼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 풀무학교의 꿈입니다. 그리고 밝은 학교 생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억눌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문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자치활동을 굉장히 격려하는 그런 시스템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지역과 학교,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동북아 건설,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를 선택해서 교류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최소한 우리는 영어를 너무 강조하는데 영어는 너무 먼 곳에 있잖아요. 물론 국제 언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을 좀 이해하려면 일본어, 중국어 이런 것들 더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학의 책임, 이거는 사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종속돼서 운영되는 학교가 아니라 자율적인 정신을 추구하는 학교로 이렇게 교육 목표를 10가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여기서 살펴본 이제 그룬트비라는 사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덴마크의 중흥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김구 선생 같은 분이 좀 오래 사셨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을 텐데 안두희라는 사람의 암살을 당해서 일찍 뭐 독립하자마자 조금만 남북 통일운동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은 83년에 태어났지 거의 100살 가까이 사신 분이에요. 90살 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고 실천적 기독교 운동가고 목회자이자 시인이자 교육자이자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내세우는 건 3애 사상인데 하나님, 이웃, 땅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 땅이 개인 소유가 되면서 이렇게 인간의 욕심, 탐욕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실제 땅은 공유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덴마크도 다 망해가는 나라였어요. 망해가는 나라였는데 힘이 아니라 국민성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 이렇게.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취업을 북돋아 가지고 국민 개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자. 농촌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 특히 덴마크가 낙농업에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낙농업 쪽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덴마크가 프러시아, 즉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고 모든 그 정부가 가지고 있던 돈 빼앗기고 이제 황무지에 나앉게 된 거예요. 중앙은행도 파산을 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이 요 힘이 아니라 국민성으로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정신으로 국민 고등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인 기숙 교육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사실은 이 그룬투비 사상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실패한 것이 뭐냐면 성공했으면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 운동을 했으면 새마을 운동이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시골의 젊은이들 다 도시로 공장으로 내모는 그런 영향이 있었단 말이죠. 하여튼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 새마을 운동인데 그 안에 있는 스피릿,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이분이 덴마크를 일으켜 세웠듯이 우리 홍동마을도 그 농업을 통해서 농촌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중흥을 꿈꾸는 그러한 운동이 풀마학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 기존교회에서 무교회주의 뭐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기존교회가 싫어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신앙 영향, 즉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살고자 했던 분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저 유튜브에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는 동영상을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의 신앙 영향을 받아서 기존 교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실제 이런 학교도 만들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실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한 소농제도를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농사에 대한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덴마크 찬송가의 60%를 작사한 사람이고 풀마학교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그룬투비라는 사람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풀마학교 입학 전형을 보면은 1년에 27명 뽑아요. 이게 많이 뽑지 않죠. 일반 전형으로 18명, 지역 학생 전형으로 농가 자녀들 먼저 뽑아야 되겠죠. 8명, 사회 다양성 전형으로 1명. 이렇게 학급수 하나만 돌립니다. 공납금은 분기에 한 13만 원, 그리고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학교 운영지원비, 생활관비, 기숙사비, 운영지원비, 식비, 끼당 3,300원, 입사비 10만 원 이렇게 내고. 그래서 풀마켓에 이번영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책을 낸 것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는 왜 홍동 농촌마을 홍동을 찾는가. 이것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송두범, 김기흥, 박경철, 박관율 선생님이 쓰신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깊이는 그렇게 깊이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그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살펴볼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조직을 보면은 전체 2010년 기준으로 다 합치면은 59개의 조직이 있는데 이제 농업, 마을, 교육문화, 복지, 경제사업 이런 쪽에 공동체들이 있게 됩니다. 마을 조직이. 그리고 조직 형태로 보면은 협동조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NGO, 그 다음에 영농법인, 공적회사, 주식회사는 하나밖에 없고 주로 협동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마을 조직의 자산 현황을 보면은 평균 회원 수는 한 조직마다 한 220명, 그리고 회비 납부 회원 수는 200명. 실제로 회비를 납부해 진성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비 납부 회원 비율은 여기 60% 되고요. 사무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조직은 83%, 상주 인원은 한 4명 정도, 이렇게 자산은 우리가 100만, 1000만억, 3억 원 정도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자체 자산으로 60%, 외부에서 받는 이전 자산으로 한 40%가 돼서 이렇게 마을 조직들이 운영이 된다는, 외부 자산은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얻어들이는 수익은 자체 예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홍동마을의 대표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뭐 이렇게 아주 전체는 아니지만 실제 이 홍동마을을 돌아가게 하고 있는 마을 조직은 협동조합이다. 첫 번째로 풀무 신용협동조합은 풀무학교에서 출범을 해서 요 빈민 빈농 구제 조합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신용협동조합을 만듭니다. 농민들 사이에 서로 도웃고자 하는 금융 관련된 협동조합인 거죠.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이 있어가지고 풀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이제 조합원 1,3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서로 요 생협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홍동 농협이 또 있어가지고 친환경 농협, 특히 여기는 오리농구업이라든가 이쪽에서 만들어진 쌀이 비싸요.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진 것이 확실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의료 쪽도 의료 생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한 2명 두고 주치의처럼 마을 사람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의사는 다 돈만 보고 그냥 뺑뺑이 돌리듯이 가잖아요. 근데 아니면 여기 의료생협으로 가게 되면 의사들이 우리 가족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생제 처방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않고 진짜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에, 돈 버는 의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생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풀무 영농조합법인 미생이 세상이라는 것도 있고, 농업마을 영농조합, 할머니 장터조합, 풀무 우유, 평촌 농장, 이런 영농조합법인들도 있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안에서도 자유롭게 또 세부적인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한남대 마중물 협동조합이 크게 있으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 따로 또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이 안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 또 소비자 따로 또 취미 활동하는 사람, 이렇게 세부적인 조직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풀무학교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고등부고 전공부, 전문대학 수준의 전공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갓골 어린이집, 꿈이 자라는 뜰, 방막 도서관, 이게 이제 밝고 맑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주옥로 선생님의 호인 것 같아요. 그분을 따라서 만든 도서관이 있고요. 장곡 지역 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으로서 갓골, 목공실, 출판사, 그물코 출판사, 마을 활력소, 정농회 등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공동체에 필요한 조직들을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안에 보면은 뭐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그에 필요한 돈을
회비로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동마을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동체 형성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남대도 한남대학교가 있으니까 한남대학교에서 주로 공동체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사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부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제 한남대학교도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풀무학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창갑 선생님, 주홍로 선생님의 역할이 컸다. 그리고 이 공동체 정신을 형성하는데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교의 중심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는 무교회주의로 가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된 성경에 기반을 두고 그리고 도덕성도 지키는 그러한 농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했고, 두 번째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생협에서 출발해서 풀무 생협으로 발전하고 신협, 농협,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의 조직을, 공동체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 보육, 어린이집과 경제에 필요한 농협, 신협,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쪽으로 확대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와의 적절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독존, 혼자 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브리징, 다리를 놓는 역할들을 해야 돼요.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 세계 수준에서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농법을 활용하는 유기농법은 일본 학교와 연대를 하고 있고, 또 생협에서는 도시권 여성 민호의 생협과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그 농산물 중에서 남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에도 보내서 팔고, 그 수도권에서도 이익이 되고 우리도 이제 서로 직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 소비자 단체와 직거래를 하는 이런 연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전국이 이런 협동조합으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이 훨씬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테크 산업은 대기업들이 좀 해야 돼요.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 생활 관련된 것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거리, 입는 거, 우리 생활 관련된 거 이런 거, 복공 이런 것들은 좀 마을 중심으로 하고 서로 그런 것들을 도시와 농촌 지역도 협력을 하고 이런 국제적으로도 협력을 하는 그런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에서 국내 사례로 제가 경험했던 성미산 마을과 거긴 도시 속의 공동체고, 홍동마을은 시골 농촌 마을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눌 터인데 이런 공동체 운동에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을 텐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세상이 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만난 하나님의 상은 가장 먼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미 들어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또 한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가 여러분들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측은히 여기고 여러분이 돌아오면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그러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하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개인적으로 저하고 제가 예배도 다음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도 함께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할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럴 때 함께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서 행복을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제 14장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15장 강의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